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손목을 사용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클럽을 잘 보시면 우선 웨지 저는 56도인데 56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클럽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드 무게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서 가장 무거운 클럽이에요. 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늘 보고 무거우니까 나 그냥 툭 쳐도 그냥 공이 뜨겠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헤드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도 맞을 수 있다라는 함정이죠. 그래서 아. 스윗스팟, 정확하게 스윗스팟 지점을 맞아야 하는데 헤드가 크고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목을 사용을 해버려도 위쪽에 맞거나 뭐 다른 곳에 맞아서 거리도 안 맞고 그리고 공도 멀리 나가지 않는 미스샷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생크도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찌 보면 쉬운 클럽인 것 같은데 정타율이 너무 안 맞고 잘 어려워요라는 골퍼분들은 자, 이러한 클럽의 생김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음. 자, 그러면은 어프로치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때 이 양손이 그저 이렇게 어드레스 때만 클럽을 잡아주고 여기에 제가 석고를 싹 부어서 그냥 손을 굳혀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그 의도는 전혀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 그리고 자, 손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몸과 함께 이렇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목을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요. 나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라고 하시는 골퍼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프로치를 했는데 공이 갑자기 어떨 때는 붕 떠서 공이 안 구르고 또 굴러야 될 때는 공이 너무 많이 구르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나도 모르게 손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그 이유는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채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어드레스가 왼쪽 발에 체중을 실어두고 볼위치가 오른쪽 발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어때요? 보여지기에 이 각도가 좀 다른 클럽보다 많이 앞서 있지 않나요? 네. 네, 각도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클럽 어드레스 자세고요. 그리고 클럽이 짧아서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스윙이 되면요. 이미 어떠한 클럽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웨지니까 백스윙 할 때 좀 코킹을 해야지. 라는 생각 음.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또 클럽이 짧다 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잘 돼요. 내가 그냥 잡고 자신 있는 거죠. 뭐 드라이버나 이런 클럽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세팅 자체가 내가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회전을 해도 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백스윙을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임팩트. 자, 이렇게 맞아야만 뒤틀림 없이 이렇게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이 클럽으로 조금만 손목을 방심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요. 평상시에 손을 사용하지 않는 백스윙이에요. 여기서 손을 조금 사용하게 됐어요. 자, 이 정도는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코킹 동작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아. 자,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퍼의 본능인 내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사용한 만큼 그만큼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손목을 사용해도 내가 풀려고 하는 순간 이미 클럽은 풀리게 되면서 뭐 뒤에 맞거나 타핑이 나오거나 생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만약 내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시는 골퍼분들도 지금 저희가 할 스윙을 해보시면 하시고선 이 느낌과 조금 다르다 하시면 손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연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프로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많이 했었던 연습 방법인데 네, 맞아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도 외지는 손목 써야지라고 하시고 코킹을 정말 많이 하셔서 미스 많이 나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요. 사실 스윙의 크기가 작으면 손목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윙의 크기가 조금 이제 크게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아, 이거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 손목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프로치는 이 허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정확한 그린 주변 그리고 어프로치라고 하는 지금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로 이용한 이 어프로치는 이 허리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허리를 넘어가는 저는 허리까지를 한 30m에서 40m까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허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건 샷과 마찬가지로 릴리스 동작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린 주변 30m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요. 양팔을 이렇게 양쪽 팔 안에 동그랗게 공을 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조금 이상하죠? 자 이렇게 제가 양팔을 벌리면 전 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어프로치를 할 때 양팔에 이렇게 공을 끼거나 아니면 사실 볼박스를 끼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요. 이렇게 볼박스를 끼고 연습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목을 사용을 최소화라는 것도 안 돼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손은 그냥 굳어져 있다. 죽은 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양팔에 이렇게 공이 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 거죠. 죽은 손이라는 게 그만큼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맞아요. 절대 손목을 사용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샷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약간 헤드를 열고 스윙을 해서 제가 여기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큰 스윙을 못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약간 로브샷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럴 때는 스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이 좀 커졌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손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